엄청 넓은 대서보다 몇 배나 넓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은 어떻게 숨겨간단 말이냐. 이렇게 비웃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진주만을 맞았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1977년 우리나라가 망한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저 반드시 망한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막 생겨났어요. 당시에 어려운 노동자들 속에서 공산혁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시에 2차 대전이 워낙 어려웠어요. 독일하고 싸우는데도 힘들었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우주의 큰 승리로 하나님의 승리로 바로 기가 막히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고 미국이 참전을 선언을 해서 일본을 패망케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국제 정치에도 다통하고 세계 정치와 통찰력이 가장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한학도 지금 그 글씨 쓰고 한학이나 fukushima 이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서양의 학문에 영어도 최고일 수 있어요. 미국의 하지라든지 이런 전문군 사령관이 우리나라 왔을 때도 어떤 미국의 장군이나 누구보다도 학벌 자체가 높아요. 미국 학벌 자체가 높고 영어도 제일 잘하고 세계 정치를 가장 많이 하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대사든지 누구든지 여기 오면 꼼짝을 못해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다들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겠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 신념을 가지고 당시에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도 신앙, 예수를 믿었습니다. 선교사도 다 관계. 안창호 선생도 도산 선생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신사참배에 참석했습니다. 천주교도 다 냉정하게 말하면 전부 다 일본 전함한테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교는 전부 다 일본 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장시개명을 안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아주 소수밖에 안 되고 다 장시개명 다 따라했습니다. 왜? 일본 문인이 789만 명인데 이들이 가미가제 특공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반 이상 점령하고 인도네시아, 미얀마까지 다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본군을 우리 독립군은 10,000명도 안 되는 이 독립군으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언제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제국군들은 어떻게 이길 줄 알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알았어요. 진주만에서 습격을 당한 다음에 미국이 핵을 개발했습니다. 4년 만에 핵폭탄 개발했습니다. 핵을 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저놈이 방어한 거였어요. 대한민국이 기적같이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이 이렇게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패전을 했으면 일본이 두 토막이 나도록 분단이 되어야 됩니다. 독일처럼 독일이 패전 국가고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연합군이 4토막을 냈습니다. 일본도 바로 그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을 시게 된데 식민지밖에 안 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도 침범한 적이 없고 전쟁을 한 적도 없는 대한민국 두 토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쟁 국가도 아니고 전범 국가도 아니고 패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너지고 일본은 어떻게 됩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의 주범이 천황 아닙니까? 천황도 멀쩡하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근데 전범으로 처단된 적이 없어요. 일본 국토도 나눠진 적이 없어요. 이게 물론 세계 전략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바로 일본 외교가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나쁜
나쁜 짓 많이 하고도 나라가 나누어지지도 않고 우리는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반토막이 나버리죠. 일본 체육까지 멀쩡하게 살았죠.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이 아직까지도 되어 있는데 독일은 그렇게 유태인 많이 죽이고 프랑스부터 폴란드, 러시아, 소련, 영국까지 다 침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고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도 25년 전에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 죄 없이 나누어지지도 않아야 될 나라가 죄 없이 나눠졌는데도 독일 통일 한지 25년 지난다고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흔들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고 있습니다. 공론이 분열되고 외교가 지금 제대로 간다고 할 수가 없다고 정신합니다. 굉장히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자고 할 때 처음에 유엔에서 나온 게 뭡니까? 성전국들이 모두 다 대한민국은 왕조 시대만 겪어봤고 식민지밖에 안 해봤거든. 민주주의를 할 그런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하자. 나라를 유엔이 맡아서 다 세워주겠다 이렇게. 독립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전부 신탁 통치 찬성, 소련이 하자는 찬성.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하자는데도 안 된다. 대한민국 독립이 돼야 된다. 우리가 왜 신탁 통치? 우리가 충분히 독립해서 나라를 이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결국 반탁운동을 성공시켜서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시국이 됐습니다. 그 나라를 세웠을 때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저 나라가 반쪽짜리를 북한에는 공산국가가 다 들어있고 중공이 있고 러시아가 붙어있고 바로 북한이 다 이렇게 똘똘 뭉쳐가 있는 거예요. 이 유라시아 대륙의 끝머리 조금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태극기 건국을 한다는 게 성공할까? 안 된다고 했어요. 다 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48년 나라를 세운 다음에 2년도 안 돼서 공산국가가 남침을 했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보고 용사 중에 많이 계시는데 그때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는 진짜 끝났다고 태평양 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력과 또 우리 국민들이 똘똘뭉치 역전의 참전 용사 여러분들의 호국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나라가 바로 인천 상륙작전으로 낙동강 전투에서 필사적으로 뭉쳐서 다시 살았어요. 망하지 않고 태평양에 안 빠지고 또 살아났어요.